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진행하는 쿠키뉴스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 15년 전쯤인가요? 제 지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해서 안과를 찾아갔더니 안과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뇌 속에 종양이 시신경을 침범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된 거랍니다. 나중에 조직검사를 해보니까요, 뇌종양도 아니었습니다. 뇌 속에서 위세포가 발견돼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말기위암이었습니다. 말기위암이 뇌로 전이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딱 한 달 뒤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깝게 생각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암이 바로 위암인 것 같아요. 그 위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흔하고 또 지금은 간암이나 대장암, 폐암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야채됐다고 좀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이 위암입니다. 그 위암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의 박재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 위암만 연구해 오셨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궤양이나 뭐 소화성 궤양 네. 그런 거는 안 다루셨나요? 어차피 위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증상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증상이 같다고요? 네. 같은 것과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위암은 95% 이상은 증상이 없는 게 기본이지만은 증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위에 생기는 나머지 병들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이게 위암인지 위의 소화성 궤양인지 소화성 소화불량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 생기는 나머지 다른 질병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위하수도 같은 위암하고 네. 헷갈립니까? 네. 저희가 양의학 쪽에서는 위하수란 말은 거의 쓰지고 있지 않지만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으로서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요. 의학에서는 위하수는 뭐라 그래요? 기능성 신경.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 소화불량증. 네, 그렇습니다. 운동신경이 이제 장애돼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운동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감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분포하는 거는 신경도 같이 분포하는데, 신경 중에는 감각을 다루는 신경이 문제가 있을 때도 소화불량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위를 다루는, 운동을 다루는 기능이 문제 있는 경우에는 그쪽 신경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능성 위장 소화불량증, 이것을 오래 알게 되면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암으로 변하는 그런 질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 그러면 음식 먹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하고 위액이 올라오는, 네. 트름을 하거나 하면서 위액이 같이 올라오는 네. 그런 증상하고 많이 비슷하죠. 네. 저희 한국말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다 상복부 통증 그럴 때는 식도 질환일 수도 있고 위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알수 좀 상당히 비슷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속이 더부룩하다, 네. 가스가 찬다, 네. 이런 증상 하는데, 네. 이런 암이 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흔히 보는 초기 위암 때는 그런 증상들은 보기 어렵고요. 진행성 위암, 즉 암이 덩어리가 커져서 위에 나가는 배출구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위로 들어오는 음식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다든지 위에 스페이스를 갖다 많이 차지할 정도의 심한 암이 생기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전에 많은 조기 위암들은 증상이 거의 없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잘 모른다? 맞습니다. 네. 위에서 차지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에 출입구라든지 위에 배출구에는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암이 생기더라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생기는, 위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 부분에서는 크게 생기기 전까지는 위 배출구나 위의 용적을 차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빈혈 등의 증상들이 이미 동반을 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흔치는 않습니다. 동반된 증상이 이미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증상이 동반될까요?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기는 빈혈을 많이 얘기합니다. 국가에서도 대장암 검진의 초기로서도 대변, 분변, 잔열 검사를 하듯이 우리 신체에서 혈색소의 유지는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혈색소가 빠진다는 것은 유전관 계통의 암을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한국과 같이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일 경우에는 먼저 위암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위암이 있으면 출혈이 이렇게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출혈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잠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빈혈이 서서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세 출혈만으로 빈혈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몸이 빈혈 때문에 느끼는 증상은 혈색소가 8보다 내려갈 때는 증상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10보다 높을 경우에는 저희도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만성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여성들이 뭐 생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출혈을 해서 네. 빈혈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 철겹이성 빈혈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빈혈일 때 느끼는 증상이 어지럽다, 뭐 이런 증상하고 똑같이 그런 그렇습니다.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자각 증상 어지럽다고 네,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방 또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또 높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건 어딘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빈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실은 주증상은 아닌데 위암에 맞습니다. 주증상이 아닐 텐데 빈혈이 있으면 전부 다 위암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은 분명히 짚고 네. 넘어갈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성인 남녀가 빈혈이 올 만한 이유가 없는데 빈혈이 있다는 거는 어딘가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찾는 순서를 몸이 이상을 찾는 거는 저희 한국에 가장 흔한 암부터 찾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 이런 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빈혈을 느낀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맞습니다. 더더욱이 의심해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맞습니다. 성인 남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특히 위암을 말씀드리면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2대1로 남자가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도 나타나는 증상이 네. 3대 증상이라 그러면 세 가지 꼽으라 그러면 네. 가장 두드러진 증상을. 네. 저희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빈혈이 1번이겠지만은 50세 이상으로서 갑작스럽게 생긴 소화불량증도 위암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구역구토와 같은 증상, 그러니까 소화기 쪽 통로가 어디가 막히는 증상이 있게 되면 그때는 위암을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체중이 준다 그러면 네. 암에 걸려서 체중이 준다 그러면 체중이 눈에 띄게 딱 드러날 정도로 누가 봐도 네. 본인도 느낄 정도로 드러나게 될 때는 대개 말기에 이르러서 빠지는 것 같은데, 말기 단계, 4기 꽤 진행된 다음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이미 그때는 많이 진행된 암일 경우에, 즉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암의 대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거라서 진행성 위암이 맞습니다. 진행성 암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체중 감소로 해가지고 암을 의심할 단계는 이미 사실은 지각 발견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기엔 진행암이고, 네. 이제 단순히 선생님이 전공을 하시는 내시경 치료가 사실은 불가능한 단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네. 이미 내시경 치료를 오시려면은 증상이 없을 때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 증상 자체가 직접 위암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소화불량증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행인 점은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내시경,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분명히 위암 관련 사망률은 떨어진다는 데이터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특히나 국립암센터에서 2017년도에 아주 좋은 연구로 한국 사람이 내시경을 2년마다 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암 사망률을 50% 감소시킨다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 주기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암 예방식품이라고 뭐 그러면 채소류 많이 먹어라. 다양해. 균형 있게 섭취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채소류 많이 먹는 사람이 위암에도 덜 걸리겠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까요? 교과서적으로 권유한 사항입니다. 균형 섞인 음식 중에는 비타민C가 많은 채소류 섭취가 위암을 예방한다는 연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거꾸로 이 반대로 오랫동안 저장한 음식이나 그런 고기류들은 더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갑자기 위암이 빈도가 떨어진 시기가 바로 냉장고 개발 시기랍니다. 저장 방법이 염전과 짜게 하거나 말린 것처럼 그런 원시적인 저장 방법이 아니고 신선식품 그대로 있던 그
냉장고 발견된 때로부터 위암이 갑자기 줄었다는 걸 그 증거로 이거는 분명히 신선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한국인은 세계 1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암 제일 많이 발생하는 네. 나라고 그만큼 또 경험도 많아서 수술 잘하는 걸로 또 소문이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는데 수술 잘하는 거로. 네. 그럼 그만큼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는 건데. 맞습니다. 냉장고 도입 시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거는 환경인자 중에 헬리코박터를 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재의 데이터로는 전 국민의 약 50% 정도가 2명 중에 1명은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십니다. 혹시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재균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음식을 따로 먹게 되느냐? 사실은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밥숟가락을 섞어 먹는다 그래가지고 헬리코박터 전파가 더 높아진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추론으로는 위에 들어있는 균이 혈액을 통해 갈 리도 없고 소변 통해 갈 리도 없고 공기 통해 갈 리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입 안으로 들어올 루트가 중요하겠지만은 또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 당국에서 보건당국에서도 헬리코박터 감염균 있는 사람들은 격리해라 이런 게 없는 것처럼 특별하게 아직은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짠 음식, 탄 음식.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음식 중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절인 음식이 들어갑니다. 절인 음식. 절임식품, 장아찌 같은 거. 네. 거기에는 아질산염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고 그게 위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 가지고 더 독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더 젓갈류와 같은 오래된 저장식품이나 피클 종류는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클? 네. 유전적인 요인도 피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성 위암? 그렇게 가족성 위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가족성 가족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두 가지가 다른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족성 위암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암일 경우에는 한국의 흔한 암은 아니고 유전적 돌연변이 중에서 CDH1이라는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위암이 많이 생기는데 그 환자들은 전체 위암의 1%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흔하게 보는 위암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가족력이라는 것도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족력에는 두 가지가 사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위암에 대한 유전적인 것도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생활 습관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짠 거 먹는 습관, 탄 거 먹는 습관, 그 밖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같이 공통 가지고 있는 그 인자들 때문에 직계가족 중에 1촌일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 위암은 나한테 넘어올 확률이 1.8배, 2배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데요, 2배면. 네, 그렇죠. 배면. 네, 그래서 항상 환자를 보게 되면 가족력을 항상 여쭤볼 수밖에 없고 위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때 위암에 걸렸는지 여쭤보고 그때로부터 10년 전부터는 그때부터 검진을 열심히 받으세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거하고 관계되니까 네. 술, 담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술은 또 이렇게 식도 통해서 위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술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술의 영향력이 과거에는 더 많다고 설명을 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조금 미미하다. 위암과의 관련은 미미하다는 게 아직은 추론이 되겠고, 대세가 되겠고요. 저희 내과 교과서에서도 알코올일 경우에는 아마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원론적인 얘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말씀하셨던 담배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위암을 일으키는 나쁜 원인 인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내시경 검사로 하는 검사를 당겨서 이게 좀 안 같다, 염증이 네. 있다 그러면 조직 검사까지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치료까지 가능한가요? 바로 검사실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비록 암이라고 확진은 들겠지만은 만약에 암일 경우에는 암의 특징 자체가 그 한 곳에 있지 않고 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암이라 할지라도 다른 장기로 퍼져가든가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마치 점프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치료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세밀한 나머지 추가적 검사를 한 후에 저희가 거기에만 있다. 즉 국소적 병변이다 확인이 되면 그때는 자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자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병실이 없는, 그러니까 위라는 거는 자른 다음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대장은 그냥 그 자리에 자르면 끝이지만은 위는 자른 다음에 금식이 적어도 24시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한 다음에 병실로 입원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수술 전에. 네. 수술 전에 항암, 항요법을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더 심하게 퍼진 경우에는 수술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즉 수술로 암을 띄더라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없는 단계 되면 그때는 의미가 없는 수술이 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단계를 더 낮춰서 항암제로서 사이즈를 줄이고 주변으로 퍼진 상황을 좀 더 축소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더라도 생존율 향상이 의미 있게 떨어질 정도까지 되면 그때는 수술하는, 흔히 말하는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항암요법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병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위암의 경우 굉장히 특이해서. 위암의 경우에는 예. 말씀하신 내용은 식도암이라든지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치료로 돼 있고 작은 경부암 쪽에도 좋은 치료로 돼 있지만은 아쉽게도 위암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듣지가 않아서 그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별 효과가 없군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네. 위암 환자들이 네.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이제 네. 일반 생활에서 이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네. 뭐 특별히 지켜야 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잘 드시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 이유가 체중 감소를 떨어뜨릴수록, 적게 체중 감소가 될수록 오래 살 수 있다는 증거들은 저희 병원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서 영양소 섭취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기에 많이 드시고 조기에 좋은 음식 드시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위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빈혈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위에 있는 분비인자들 중에 철분 흡수시키는 인자가 나와야 되는데 위를 부분 절제하든 다 자르든 간에 그 내인성 인자라는 인텐시 팩터라는 것들이 안 나와서 뭘 먹더라도 철분 결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철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류와 같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서 위암 환자들한테는 고기류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수술하시게 되면은 비타민 B12번하고 그다음에 엽산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먹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도 주사제를 맞든지 위암하고 관련해서 예방이든 치료든 좀 다 하지 못한 얘기 있습니까? 다행히도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암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와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검진 주기를 잘 지키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시게 되시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막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두려울 것도 없네요. 또 일찍만 발견하면 정기검진 통해서 일찍만 발견하면 완치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실천해 주셔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재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